절정에 이르렀는데 전객이 나오지 않았다면 단순한 노화일까? 아니면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일까? 혹시 오르가즘을 느꼈지만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이 있나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문득 혹시 내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지는 않았나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성건강센터의 이승기 원장은 말합니다. 사정이 되지 않거나 전객이 역류하는 현상은 전립선, 신경계 또는 호르몬 이상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침묵 속에 이 문제를 감추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2명의 유명인 이야기. 1. 강남에 거주하는 61세 배우 김수현. 2년 전 전립선 수술을 받은 그는 수술 후 아내 하지원과의 첫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은 느꼈지만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수술 후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지고 내면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대구 빈뇨기과 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역행성 사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객이 요도로 나가지 않고 방광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이후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김수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호전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산의 IT 기업 CEO 박보검 53세. 그는 사정할 때마다 전객량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과거 방치했던 감염으로 인해 정관이 막히면서 완전 무정자증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관개통 수술과 치료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미뤘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내 아이유와 다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정자증의 유형과 원인. 무정자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입니다. 폐쇄성 무정자증, obstructive azoospermia 전객은 정상이지만 통로가 막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요도염, 고환염 등 감염, 전립선, 서해부 탈장, 수술 후유증, 선천적 정관 결손, 비폐쇄성 무정자증, non-obstructive azoospermia, 정자 생성 자체가 중단되거나 극도로 감소한 상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결핍, 뇌하수체 또는 시상하부 손상, 우울증 치료제, 신경계 약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역행성 사정, 레트로그레이드 이자큘레이션 역시 주목할 질환입니다. 이는 전객이 요도로 나가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으로 당뇨병 환자, 전립선 수술 경험자, 고혈압 또는 신경계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삼성병원 내분비 전문의 이민호 교수는 말합니다. 모든 무정자증이나 역행성 사정 환자가 수술이나 약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개선 방법입니다. 1. 꾸준한 운동. 케겔 운동 골반 저근을 강화해 사정 조절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 빠른 걷기, 수영, 요가 혈액 순환 촉진 및 성기능 향상. 하루 10분 투자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림. 명상, 심호흡, 잔잔한 음악 등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활용. 3. 올바른 식습관. 하루 1.5gl 수분 섭취로 비뇨기 건강 유지. 알코올, 카페인, 매운 음식은 최소화. 해산물, 녹색 채소, 견과류, 과일 등을 통해 아연, 셀레늄, 비타민C, 오메가3 보충. 4. 건강한 성생활.
과도한 자위 또는 강압적이고 거친 성행위 지향. 부부간 정기적이고 부드러운 관계 유지, 감정과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소통. 5. 수면과 체중 조절. 매일 7-8시간 수면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 안정화. 내장지방 감량 및 근육량 증가는 성기능에 도움. 6. 정기검진과 종합사라 아토미 초막 검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생식신경계 손상의 주요 원인.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매우 중요. 마무리 침묵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정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 순간 당신은 건강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길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을 스치는 바람 프로그램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과학적인 건강 정보, 현실적인 사례, 따뜻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과 사랑,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종석의 이야기, 진실에서 도망쳤던 남편. 광주에 거주하는 45세 대학 강사 이종석은 겉보기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성공한 지식인, 유명 아나운서 신혜태선과의 결혼, 그리고 건강한 2 자녀.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르가즘은 느껴졌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업무 스트레스를 탓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신에서는 점점 남편의 냉담함을 느끼고 거부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외로움은 그녀에게 가벼운 우울증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신에서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종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주 국립병원 남성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고환 초음파, 호르몬 검사, 사정 후 소변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는 역행성 사정이었습니다. 이는 전객이 요도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상태로 그 원인은 초기 단계의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계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종석. 그러나 그 진실은 그의 결혼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뇨병 치료를 시작했고 식단을 조절하고 요가와 케겔 운동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전객량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부부의 사랑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에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죠. 그 병은 우리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있어요. 의사의 한마디, 사정과 남성성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진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은우 남성과 전문의는 인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정자증이 아닙니다. 사정량 감소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자존감을 죽이고 부부 대화를 단절시키며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남성 환자의 35% 이상이 증상이 시작된 후 2년 이상 숨긴 후에야 병원을 찾음. 4명 중 1명은 성기능 문제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 경험. 무정자증의 80%는 조기 발견 시 개선 가능. 결국 조기에 시작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육체부터 정신까지 전인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교양악당과도 같습니다. 고환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지휘자, 신경계는 감정을 조율하는 지휘봉, 전립선과 정관은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최종 결과물인 전객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음악은 어긋나게 됩니다. 치료는 단순히 약이나 수술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생식력과 성기능 회복을 위한 3단계 핵심입니다. 1단계 생리적 치료. 당뇨, 고혈압, 갑상선 이상 등 기저질환 치료. 호르몬 수치 저하 시 테스토스테론 보충 의사의 판단 후에만. 단순히 느낌이 아닌 발기 및 사정기능 회복에 집중. 2단계 심리적 회복. 일부 남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정 능력을 잃기도 함. 심리치료를 통해 기대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치료가 더욱 효과적임. 3단계 생활 습관 개선. 밤 10시 새벽 6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 규칙적인 수면 필수. 술, 담배, 자극적인 물질 줄이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오래 두지 않기 고온으로 정자 감소 유발.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문제를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A급 배우는 서울을 스치는 바람 프로그램에 자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남자란 정객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보호할 줄 알고, 그리고 치유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10월의 어느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당신은 욕실로 걸어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손길이 불편하지 않고 변명을 만들어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실에서, 부엌에서, 숨결 속에서, 한 잔의 물,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1주차 정화, 몸과 마음을 맑게 하기. 이번 주 목표 호르몬 흐름과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하기. 해야 할 일 3가지 끊기. 카페인 생강차, 인삼차 등 허브차로 대체. 튀긴 음식 나쁜 기름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전자기기 노트북, 휴대폰을 하복부 근처에 두지 않기.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2치 2리터 200ml씩 나눠 마시기.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레몬물 500ml 마시기. 매일 아침 운동단 7분, 1분 심호흡 5회. 2분 케겔 운동 항문 조이기, 5초 유지 후 이완. 2분 가벼운 복부 운동 10회. 2분 골반 스트레칭, 허리 돌리기 등 기체조. 팁 유튜브에서 힐링 피아노, 재생 목록 들으며 운동하기. 2주차 회복, 혈류 증가 앤 자연 테스토스테론 활성화. 이번 주 목표 생식 신경과 골반 근육 깨우기. 해야 할 일. 빠르게 걷기, 매일 15-30분. 뛰지 않아도 됨. 공원 산책, 양팔 리듬감 있게 흔들기.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는 호흡 유지. 5가지 슈퍼푸드 섭취, 굴구이 아연 풍부. 호박씨 전립선 건강, 생양파 한겸 효과. 아몬드 비타민 E, 호르몬 균형, 반숙 계란 단백질, 콜린. 고급 케겔 운동, 아침 5초 유지 에그 10회. 오후 의자에 앉아 빠르게 20회 조이기, 2세트 반복. 매일 감각 기록하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음. 3주차 연결,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적 회복. 이번 주 목표 배우자와의 감정 및 신체적 연결 회복. 해야 할 일. 진심을 말하기, 아내의 연인에게 회복 중임을 털어놓기. 단지 섹스가 아니라 함께 치유하는 여정임을 설명하기. 커플 마사지 습관 만들기. 매일 저녁 15분 코코넛 오일로 목, 어깨 등 마사지. 성적인 압박 없는 스킨십 만들기. 취침 전 15분 대화. 핸드폰 오프, TV 오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나누기. 질문 예시 오늘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4주차 자존감 회복. 마음과 몸의 조화. 이번 주 목표 발기력 강화. 사정 기능 개선. 해야 할 일. 하반신 온욕. 밤마다 20분간 배꼽 아래만 따뜻한 물에 담그기. 생강펄 핑크소금 첨가, 혈액순환 증진, 가벼운 운동 프로 명상. 10분 플랭크, 10분 호흡 명상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 10분 슬로우 섹스 관련 팟캐스트 듣기 느리고
감각 중심의 접촉법, 금욕, 그러나 친밀함 무진이 탐을 친밀함 유지. 이번 주는 사정을 피함, 성에너지를 축적하여 완전한 회복에 집중. 이 주가 지나면 당신의 몸은 진짜 남성성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마무리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약한 남자, 무력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좀 쉬고 싶어. 나를 조금만 돌봐줄래? 약 없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힘들었던 창업 시절,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그 날들. 첫 주문 하나 없이 막막했던 날들에도 당신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던 여자. 지친 하루 끝, 새벽에 돌아온 당신의 이마에 조용히 입 맞추던 여자. 그게 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몸은 여전히 제 옆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요. 처음엔 당신이 저를 지겨워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바꿔보고 예쁜 잠옷도 사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죠. 포옹은 점점 줄어들었고 손길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남편이 스킨십을 피할 때 혹시 남편의 사랑이 식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말없이 끝난 저녁 식사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숨기고 있지? 당신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도 그냥 일어나서 도망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전처럼 못하겠어. 노력했는데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당신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 눈빛과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속에서.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충분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나는 당신이 그 일을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는 곳이 당신 품이었기에 사랑했어. 그날 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누웠고 당신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우리는 그 조용한 온기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일찍 일어났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복을 입고 베란다로 나가 의사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등이었지만 오늘은 그 등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결심? 그날 이후 당신은 매일 운동했고 식단을 바꾸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 하나. 기분 좋은 신호 하나도 점수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에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저는 당신 곁에 있는 이 여자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지금 저처럼 외롭고 버려진 듯한 아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물어보세요. 곁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비난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적은 어떤 약도, 운동도 아니었어요. 기적은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벗고 침묵을 내려놓고 진심을 말하기로 한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사랑은 하룻밤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을 함께 견디고 함께 치유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단지 커브길이었을 뿐,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길은 결국
다시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면 한 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쩌면 회복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빈입니다. 올해 28살입니다. 한때 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 일은 당연한 것이고 남자의 자존심과 능력을 증명하는 일부라고 믿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사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속였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일이 너무 바쁘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가까워지는 걸 피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었죠. 하지만 아내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실망을 볼까봐.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남자도 자기 몸이 무서울 수 있다고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 1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히, 답답하게, 외롭게, 때로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 기분이었어요. 돈을 벌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욕실에서 아내가 아주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게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병원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쾌감은 느끼는데 전객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의사는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진단은 역행성 사정, 오랜 스트레스와 위장약 복용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병이 가볍다는 이유가 아니라 처음으로 저는 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깊은 호흡을 배우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포옹과 속삭임으로요. 골반 근육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였으며 제 시간에 잠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사실 제 몸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2달 후 서울의 어느 추운 겨울밤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스킨십 후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제 척추를 타고 흐르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성적인 감각이 아니라 제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건강한 몸, 어떤 모습이든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 그리고 하나의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참아왔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스스로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야 할 때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제가 돌아올 수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빈입니다. 한때 두려움에 갇혔던 남자.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